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1일 목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11월 11일.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11월 11일. 애들은 11월 11일 그러면 아마 빼빼로데이 생각할 겁니다. 오늘 달력 보니까 농업인의 날이에요. 오늘은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도시가 좋아요? 자연이 좋아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죠. 저는 자연이 좋아요. 저는 도시보다 동촌, 산촌, 어촌 이런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오늘 좀 늦었습니다. 미국 증시를 한번 살펴봅니다. 간밤에 많이 떨어졌죠.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급락을 했어요. 2.83%, 3% 가까이. 괜찮죠? 아무런 걱정 없죠? 우리 실링 가족분들 제가 앞장서서 이 채널을 만들어서 리드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멘탈이 하루하루 점점 강화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 부디 우리 실링 가족분들처럼 건강한 주식 투자 생활, 건강한 투자에 대한 마인드 빨리 확립이 됐으면 합니다. 다우가 0.66%, 아직도 36,000대예요. 36,079. 기술주 많이 떨어졌죠? 나스닥이 1.66, 15,622. 얼마 전에는 떨어지면 14,000 이하로 떨어졌어요. 지금은 떨어지면 15,000 이하로 떨어질 것 아닙니까? 15,000 이하?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S&P 500 0.82% 하락했어요. 4646, 4,600 이하 떨어질 수도 있겠죠. 4,000까지 보는 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4,000 글쎄요. 그렇게까지는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많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동안은 주가가 막 하락하고 그러면은 이 공포에 겁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이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떨어지게 되면 먼저의 가격으로 안 올라올까봐 겁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무서우면은 왜 무서워요? 먼저의 가격으로 안 올라올까봐. 그런데 지나고 보면 어땠습니까? 먼저의 가격으로 오르고 그 다음에 전 고점을 뚫고 올해 S&P 500 같은 경우는 거의 70번 가까이 최고치를 달성을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급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합니다. 그 상당히 중요해요. 물가, 인플레 아닙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2%나 올랐어요. 여러분, 물가가 6% 이상 오르면요, 이거 엄청나게 폭등한 거예요. 보통 연간에 1%, 2%, 많으면 3%예요. 보통 한 2% 전후거든요. 그래서 은행은 몇 프로입니까? 이자가 1% 아니에요. 그러니 은행에다 돈을 놔두고 가만히 있으면 물가 상승을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평균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가 우리나라에 사니까 우리나라의 물가가 연평균 3%라고 칩시다. 그러면 은행에 넣어둔 것은 3% 이상의 이자가 나와야 화폐 가치가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화폐 가치 이상으로 물가 평균 이 상승률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 해가 갈수록 그 갭이 그 차이가 점점 벌어나게 되죠. 우리나라는 10년 만에 최고로 3.2% 올랐어요. 3.2%가 10년 만에 최고였어요. 우리나라는 소비자 물가지수. 그런데 그거에 딱 2배, 6.2% 올랐는데 미국은 이것이 1990년 11월 이후 31년 만에 최고였어요. 이렇게 물가가 급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하잖아요. 돈 많이 나왔죠. 시중에 많이 풀렸죠. 브라질은 더해요. 브라질은 11%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브라질도 이 11% 물가 상승이 오른 것이 6년 만에 최고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요즘 공급망 마비로 인해서 인플레 상승폭이 더 늘어난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가가 급속히 상승하게 되면 테이퍼링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걸 더 빨리 끝내고 금리 인상을 앞당길 것이라는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 그것도 노 프로블럼. 걱정할 거 없습니다. 테이퍼링 걱정 안 했잖아요.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15년 이후부터 9번 올릴 동안도 지속적으로 지수들이 상승한 것 다 알고 계시죠?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되면 조기 금리 인상 관측에 달러 매수세를 촉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게 되죠. 달러 인덱스라고 있어요. 보통 달러 인덱스는 우리가 잘 안 봐요. 그냥 달러 환율만 보죠. 달러 환율 보면 오늘 현재 1184원.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그 달러의 지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인덱스가 뭔가 하면 우리 S&P 500 지수 나오죠. 또 나스닥 지수,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오죠. 이것이 다 인덱스예요. 그것처럼 달러도 인덱스가 있어요. 달러의 지수예요. 그 상관관계가 유로, 또 일본의 엔화, 또 영국의 파운드, 캐나다 달러, 또 스위스 프랑, 또 스웨덴 크로나 이런 거와 함께 통화 가치가 안정적이거나 이 경제 규모가 큰 6개 국가의 그 통화를 기준으로 해서 미국 달러와 같이 상관관계 가치를 지수화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달러 인덱스는 잘 안 보죠. 나스닥, S&P 500, 다우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로 달러 인덱스는 안 보고 현재 환율을 봅니다.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게 되면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달러 지금 인덱스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관관계 보면은 유로화의 가장 상관관계 비중이 높아요. 6개 나라 중에서도. 그런데 달러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달러가 오를수록 누가 좋은가 하면 이 수출하는 사람들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출하면 보통 이 국제 무역이 다 원화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하고 원화로 합니까? 다 달러로 하죠. 전 세계 기축 통화 아닙니까? 달러로 거래하기 때문에 수출하는 사람들이 달러가 점점 상승하게 되면 1,000원에 받던 거를 1달러, 그렇죠? 1,000원 우리나라 들어와서 수출하고 난 다음에 달러 교환하게 되면 1,000원이 1,200원, 1,300원 돼 보세요. 돈이 그대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반대로 수입업자는 달러가 올라갈수록 손해예요. 1,000원이면 1,000원에 우리가 사와야 되는데 1,300원이 되니까 1,300원을 더 내게 되잖아요. 우리는 수출업자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투자금, 우리의 돈을 미국에 투자를 해서 달러 획득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거의 5분의 1을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은 달러가 강세가 되면 비례적으로 그만큼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S&P 500 올해 많이 올랐거든요. 26%. 1년간은 30%. 그런데 내년은 올해보다 상승폭이 좀 줄어들 것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올해 많이 올랐는데요. 연간으로 보면 보통 15%, 20%가 올라요. 그러면 우리의 기준은 1년에 15%는 꼭 올라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년에 이렇게 30%나 상승했으니까 내년에 10%만 상승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그동안 올해 많이 올랐으니까 우리는 어차피 평균 15%만 오르면 우리는 노후 대비 성공입니다. S&P 500이 26% 올해 들어서. 근데 아직 12월 말까지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12월 말까지 현재 지수에서 12월 말까지 상승할까요? 떨어질까요? S&P 500이 4646 유혹이 쉽다. 한번 봅시다. 오늘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빼빼로데이. 오늘 4646. 그러면 12월 말 되면 S&P 500이 4646에서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그걸 한번 봅시다. 그렇게 되면 올 들어 26% 상승이 아니라 더 많은,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이겠죠. 나스닥은 올해 들어서 23% 상승했어요. 오히려 S&P 500보다도 못해요. 평균적으로 보면 나스닥이 S&P 500에 한 1.5배 오르거든요. 1년간은 33%, 1년으로 보면 S&P 500보다 조금 올랐어요. 문제는 코스피예요. 우리나라 국내 코스피. 이렇게 23%, 26%씩이나 오르는데 코스피는 0.66% 하락. 0.66% 상승이라 그래도 23, 26% 상승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인데 0.66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예요. 1년으로 보면 18%. 나스닥의 반 정도 돼요. 그나마 작년에 유례 없이
작년에 많이 올랐어요. 국내 주식이. 그 효과 때문에 올해 들어서는 이렇게 처졌지만 작년의 효과 때문에 현재 1년으로 보면 18% 상승한 겁니다. SOX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26% 현재까지 S&P 500하고 똑같이 올랐어요. 그러니 S&P 500이 꽤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1년 동안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어요. 47%. 원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항상 가장 많이 올라요. 그 다음이 나스닥, 그 다음이 S&P 500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정말 S&P 500이 올해 연중으로 보면 상당히 분발한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실업자 보험 청구 건수 매주 나오죠. 26만 7천 명. 지금 인플레만 아니면 물가 상승만 아니면 다른 경제 지표들은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작년 코로나 시작되던 때에 3월 14일 날 그때 25만 6천 명이었어요. 그때보다 조금 높죠.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는 그럼 몇 명씩 나왔었나? 실업자 보험 청구 건수 평균 21만 명이었어요. 코로나라는 게 작년 봄에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행된 게. 코로나 전에는 미국의 실업자 보험 청구 건수가 평균이 21만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작년 코로나 이후에 가장 낮은 청구 건수가 나왔어요. 26만 7천 명. 그러면 꽤 많이 떨어진 거죠. 지금 SOX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가장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관련주들 쭉 보면 지금 거의 다 많이 떨어졌죠. 많이 올라갔던 것들이 특히 AMD 꽤 많이 올랐는데 오늘 6% 아침에 하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퀄컴도 그저께 10% 이상 오른 거 기억나시죠? 4%대 하락했어요. 근데 맨 밑에 보면 META, BITO 이것도 보이죠?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참고로 제가 보는 거예요. 메타 알고 계시죠? 메타 ETF예요. 그 다음에 BITO는 비트코인 ETF예요. 이것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3% 가까이 2.33% 하락을 했죠. 이것은 제가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서 또 참고 자료로 보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화면에 띄워준다고 저거 투자하는 건가? 투자해야지. 그거 아닙니다. 참고로 보시는 겁니다. 또 하나 레버리지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레버리지 수익 좋다고 레버리지를 아무 때나 쫓아 들어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려요.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많이 떨어졌죠? 2.83. 그랬더니 반도체 지수 추종하는 세배 레버리지 그동안 수익률이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SOXL 8.6%나 하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QQQ가 1.47% 하락하니까 TQQQ는 4.38% 크게 하락하죠. 오를 때는 3배 오르지만 떨어질 때 3배로 또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 1일 추종에 3배가 떨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뒤늦게 레버리지를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기다리세요. 9월달처럼 5% 이상 10% 가까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레버리지는 보통 한 15% 이상 떨어져요. 15%, 20몇 프로가 떨어져요. 그때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막 한창 오를 때 여기저기서 수익률 좋다고 나올 거 아닙니까? 계속 올라가니까. 그럴 때 그럴까? 나도 살까? 그러고 들어갔다가 물려요. 그러니 레버리지는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다가 9월 달에 한 달 동안 계속 떨어진 거 기억하시죠? 그런 식으로 1년에 몇 번씩 떨어져요. 일반 지수가 5%에서 10% 떨어지면 레버리지는 15%에서 30%가 떨어져요. 그때 매수하시는 거지 지금 수익률 좋다고 아무 때나 막 쫓아 들어갈까 봐 염려가 돼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주가지수 선물 보면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0.6% 상승. 나스닥이 꽤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 더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다시 원위치 올 거다 생각하면 떨어지는 거 하나도 두렵지 않죠? 어차피 매수해야 되니까 더 떨어져라. 그러면 나는 더 싸게 살 수 있다. 더 떨어지는 만큼 나는 그만큼 수익 금방 낼 수 있어. 나는 또 사면 돼. 그런데 잠깐 하루 이틀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 버리면 오히려 허무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장기적으로 보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뭐 며칠 동안 떨어지는 거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멘탈이 많이 강화가 됐어요. 제가 아주 뿌듯합니다. 앞으로 더 떨어져라. 더 떨어져도 돼. 그러면 우리는 더 싼 가격으로
어차피 살 거야. 어차피 사서 모아야 되는데 더 싼 가격으로 사면 우리는 더 유리해. 그런데 오늘 지수 보니까 이것도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지 마라. 힐링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